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긴 사연을 전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살아온 일생 속에서 가장 후회스럽고 아픈 기억이기도 해서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저 자신조차도 오래도록 외면해왔던, 그러나 결코 떨쳐낼 수 없었던 저와 엄마의 관계에 대한 기록입니다. 언젠가부터 전 엄마가 너무나도 싫었고 미치도록 원망스러웠습니다. 무조건적이고 막연하게 엄마가 미웠다라는 감정 하나만 가지고도 저 자신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렬한 증오심이 생겼을까? 왜 엄마라는 사람에게 나는 늘 분노에 차 있었을까? 그리고 그 감정의 끝에는 어떤 진실이 있었을까? 이 모든 답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그 지독한 후회와 눈물 어린 반성이 저를 한없이 괴롭히고, 그래서야 비로소 알게 된 엄마의 속사정은 제 가슴을 후벼 파듯 아프게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전해보고자 합니다. 어릴 적부터 제게 엄마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이웃집 아이들은 어머니가 늘 웃으면서 칭찬도 해주고 늦게까지 공부하라고 다그치거나 어떤 일로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야단을 치지 않는다는 말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너무나도 엄격했고 제게 가혹할 정도로 집착을 보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막 들어갔을 무렵 엄마는 유독 제 일상 하나하나를 간섭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토록 화를 내며 제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이런 것도 못 해내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너같이 답답하고 어리석은 애가 있나? 같은 말들을 태연히 내뱉었습니다. 남들 앞에서도 주저없이 저를 구박했는데 친구들 앞에서 면박을 주며 너는 왜 이렇게 못나니? 쟤들 좀 본받아라 라거나 어휴 참 못났네 새끼라는 식으로 모욕을 줬지요. 아직 어리고 부모의 말이 전부인 시절의 저에게 엄마의 그런 태도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엄마의 손은 퍽퍽하기까지 했습니다.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집안일을 제대로 돕지 않아도 혹은 별것 아닌 사소한 일로도 엄마는 윽박을 지르고 매질까지 했습니다. 장난감도 마음대로 못 갖게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잘 못 사줬습니다. 오히려 제가 먹고 싶다는 것을 말하기조차 미안할 정도로 엄마는 무섭고 험악한 분위기를 늘 풍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딱히 제 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혹은 본인도 엄마에게 주눅이 들어서였는지 언제나 엄마의 말에 맞장구를 치거나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가끔이라도 제게 따뜻한 말을 해주거나 다독여주시면 그나마 숨통이 트였겠지만 아버지는 늘 회사 일로 지쳐 계셨고 귀가 후에 엄마와 부딪히는 것을 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저만 엄마의 분노를 전부 감당해야 했지요. 그렇게 저는 점차 엄마에 대한 증오심을 쌓게 되었고 엄마가 언제 또 잔소리를 하고 제게 화를 낼지 몰라 마음을 조이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간식을 친구와 나눠 먹으려다 실수로 옷에 조금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를 마루에 앉혀놓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니? 한 번 먹을 걸로 옷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 옷 비싼 줄은 알고 있니? 널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라며 마치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몰아붙였지요. 그때 어린 마음에 너무 겁이 나서 쩔쩔맸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왜 이 정도 실수로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하지? 왜 다른 아이 엄마들처럼 다정히 다음엔 조심해라라고 말해주지 못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머릿속을 채웠지요. 그리고 그날 밤 엄마는 당연하다는 듯 저녁도 주지 않고 제게 청소며 빨래까지 도맡아 하라고 했습니다. 아이였던 저는 왜 그렇게 혹독하게 벌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엄마는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제게도 자아가 생겼고 제 나름대로의 주관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엄마는 그러한 저를 한층 더 옥죄어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기색을 보이면 너 어디서 그딴 버릇을 배워왔니? 라며 제 뺨이라도 때릴 듯이 손을 들곤 했습니다. 물론 제가
교복을 제대로 입지 않는다거나 학교에서 무단으로 지각했다거나 큰 잘못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그저 제 나이에 걸맞은 사소한 반항이었고 조금만 타이르면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엄마에게는 이해나 타협이란 없었죠. 내가 이 집에 사는 한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라. 내가 내 자식임을 부정할 거면 집에서 나가라 같은 말을 서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매일 엄마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언제나 환한 얼굴로 저를 감시하고 잔소리하고 때때로 욕까지 섞어가며 몰아붙이는 엄마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는 죽어라 밖에서 시간을 때우다 밤늦게야 귀가하곤 했지요. 집이 전혀 편하지 않았고 방조차도 마음 놓고 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엄마의 잔소리와 비난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점점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떠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것 같은 공포가 들기도 했지만 그보다 크고 강렬했던 것은 바로 엄마를 향한 증오였습니다. 왜 하필 내 엄마는 저런 사람일까? 왜 다른 집 엄마처럼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걸까? 이렇게 제 스스로를 불쌍해하며 엄마에 대한 미움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접어들면서 저는 내성적이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집에 들어가 봤자 반갑게 맞아줄 사람도 없고 오히려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트집 잡을 엄마가 있으니 차라리 집과 학교 외의 다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며 시간을 때리기도 했고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적이 뚝뚝 떨어지고 학교 생활도 엉망이 되었지요. 물론 그런 모습에 엄마는 더 한층 화를 냈고요. 그럴수록 저는 더 엄마가 밉고 원망스럽고 때로는 엄마라는 존재 자체를 지우고 싶을 정도로 증오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엄마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더욱 화를 냈는데 제가 무시나 반항으로 일관하면 할수록 엄마는 격분했고 그럴수록 저도 같이 분노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부터일 겁니다. 마음속에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그냥 엄마의 분풀이 대상일 뿐이구나라는 결론에 다다른 것은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막상 등록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너같이 게으른 애가 대학은 무슨 대학이냐. 괜히 돈 들여서 뭐하니? 라며 구박했죠. 저는 차라리 이 기회에 가족과 멀어질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스로 등록금을 내고 집에서도 멀리 떨어진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엄마가 지원할 가치도 없는 애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반대하는 걸 보고는 이내 포기하는 듯 보였지요. 결국 저는 서러움을 안고 혼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근근히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도 내가 집에서 벗어난 것이 이렇게 편할 수 있구나라는 안도감이 먼저 들 정도였으니 그동안 집이 저에게 얼마나 숨막히는 곳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가끔 연락을 해서는 너 집에서 나간 마당에 나 몰라라 할 생각이냐. 그래봤자 내 삶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독서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잠시 다녀가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가보니 다짜고짜 내가 학교에서 잘 다니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말 성적이라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엉망진창일 것 뻔하다며 제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오지 말자. 엄마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내고 싶다. 날 버린 건 엄마이고 날 괴롭히고 학대한 것도 엄마이니 나도 엄마를 버리자라고요. 그리고는 문을 꽝 닫고 나오며 아예 연락을 두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생활 내내 저는 엄마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자신도 독립해서 잘 살아가고 싶었고 다시는 엄마에게 휘둘리지 않으리라는 굳은 다짐도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파트타임 일을 몇 가지씩 병행했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 행복했습니다. 마음의 짐이 덜했고 무엇보다 엄마와 마주쳐야 할 필요가 없으니 숨통이 트였지요. 때로는 섭섭함도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부모님과 식사 약속을 잡고 명절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에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가끔 나도 저런 따뜻한 가정이 있었으면 하는 부러움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러움도 잠시 곧 제 안의 증오와 분노가 꿈틀대며
다시 엄마를 원망하게 했습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다 엄마 때문이야. 나는 엄마에게 사랑을 못 받았으니 저런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걸까?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할 때쯤 아버지가 저를 조심스레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연락을 두절한 저를 애타게 찾았다고 했습니다. 내 엄마가 쓰러졌다. 병원에 있다. 가끔이라도 들러주면 어떻겠니?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에도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엄마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늘 못마땅해 하던 사람인데 내가 병문안을 간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쓰러졌다라고 해도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마 스트레스나 과로로 쓰러진 것이겠지, 혹은 그동안 스스로 저지른 악행이 자기에게 돌아온 것일 수도 있다고 삐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대면한 김에 무슨 병인지,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정도는 들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면서 신장이 안 좋아서 여러 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최근에는 당뇨, 컴플리케이션즈도 심해져서 시력이 점차 나빠지고 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쓰러졌다라고 말씀하셨죠. 순간 약간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동정심이었지 자식으로서의 애정이나 슬픔은 아니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뭐. 그 엄격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이 자기 건강도 못 챙겨서 저렇게 된 건데 아마 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이 얼마나 힘들까? 라며 냉소했지요. 그 말에 아버지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얼굴 한번 보러 갈 생각조차 안 했던 제가 며칠 후에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저렇게 걱정하는데 한 번쯤은 가서 상황을 확인만 해 보자라는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병실로 찾아갔는데 엄마는 병상에 누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예전 그 무섭고 서슬퍼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한층 늙고 초라해 보이더군요. 그런데도 엄마는 제게 반가워하거나 미안하다고 하거나 한번 안아주는 일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도 제대로 못 뜬 상태에서 간신히 저를 알아보더니 왜 왔니? 라는 말 한마디를 툭 내뱉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고 동시에 여전히 나를 미워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병세가 어떤가 궁금해서요 라고 딱딱하게 대답했더니 엄마는 그냥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제가 머무른 시간은 고작 10분 정도였지만 그 짧은 동안에도 엄마는 한마디 말도 붙이지 않고 숨만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역시 엄마는 변함이 없구나. 저런 상태에서도 날 반겨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허무했고 그 길로 그냥 병실을 나와 버렸습니다. 이후 제 머릿속에서 엄마라는 존재는 더욱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다는 사실조차도 저에게는 그리 큰 충격이나 슬픔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제 삶을 살아가느라 바빴습니다. 어떻게든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나중에는 좀 더 큰 곳으로 이직하려고 치열하게 지내고 있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 엄마가 또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의사가 장담하기 어렵다는데 한 번만이라도 와줄 수 없겠니? 라는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부탁을 하시는데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상황이 정말 안 좋아 보였습니다. 엄마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누워 계셨고 여러 의료장치에 의지해 간신히 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이 저를 보더니 가족분이신가요?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언제 의식을 잃을지 몰라요. 들어가실 때 조심히 말씀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가니 엄마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수척하고 창백해 보였습니다. 왼손에는 링거줄이 꽂혀 있었고 코와 입을 통해 산소 공급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엄마가 떠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왠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엄마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막상 엄마가 죽는다니 내 마음은 왜 이토록 복잡하지? 라는 느낌. 차마 눈물이 나오진 않았지만
코끝이 시큰하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엄마에게 제발 살려달라거나 엄마, 제가 미안해요 라는 말을 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업자득이잖아. 나를 그렇게 내몰더니 정작 자기 건강은 못 챙기고 여기까지 온 거 보면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와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 라는 싸늘한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죽어도 상관없다고 하면 너무 잔인하게 들릴지 몰라도 제가 그만큼 엄마에게 받았던 상처가 컸다는 점만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적같이 엄마가 의식을 잠시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정말 다행이네요. 지금은 잠깐 정신이 들었지만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으니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지금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곧장 병실에 들어가셨고 저는 망설이다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흐리멍덩한 시선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굴리며 저를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거의 들리지 않을 듯한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그 순간 제가 엄마에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니 차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짧은 말에 저는 얼어붙은 듯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한 번도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담은 적 없던 엄마가 제게 처음으로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왠지 모르게 울컥하여 눈물이 터지려 했지만 저는 애써 울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저러시는 거지? 그래도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너무 늦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는 그 사과 말고도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자꾸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저는 엄마의 입에 귀를 가져다 댔고 엄마는 정신을 붙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듯 허공을 움켜잡으며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전에 난 내가 아빠, 그리고 미안하게라고 끊어지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다 다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엄마는 한동안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가족분께서는 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 자리에 더 있기가 힘들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 마음이 들어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안하다라는 엄마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엄마는 왜 이제야 미안하다고 한 걸까? 단순히 죽기 전에 형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이런 의문이 밀려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거나 내게 마지막으로 예의를 차린 것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봤자 내게 준 상처는 돌이킬 수 없으니 나는 엄마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엄마가 또다시 긴급한 상태에 빠져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함께 병원으로 간 아버지와 저는 의사에게 심장이 너무 약해져서 긴급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복도가 왠지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엄마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자 제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난 기쁠까? 아니면 후련할까? 아니 왠지 모를 괴로움이 더 큰 것 같다. 왜일까 엄마를 그토록 증오해 왔는데 막상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걸까? 라며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그래도 엄마가 나한테 했던 게 있는데 내가 이걸로 인해서 무조건 슬퍼해야 하나? 라는 이상한 반항심을 떨쳐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아버지가 우리 할 말이 좀 있다며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입을 떼셨죠. 내 엄마가 늘 너에게 엄격했고 심하게 대했던 건 나도 잘 안다. 사실 나도 내 편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다.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다. 아버지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 엄마는 사실 너를 누구보다 아끼고 소중히 여겼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일이 생긴 거야.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몸이 약했고 당시에는 큰 병이었다. 저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아꼈다니요? 그런데 왜 그토록 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처럼 구셨는데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실은 너 어릴 때
엄마가 너를 한번 크게 잃을 뻔한 적이 있었다.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약했는데 어떤 큰 사고가 있었고 그때 엄마가 너를 살리기 위해 정말 죽을 힘을 다했다. 이후로 엄마는 내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단속하고 강하게 만들려고 했다. 그 방식이 잘못된 건 나도 잘 알지만 엄마 입장에선 그게 엄마 나름의 사랑이었어. 아버지의 말이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아니, 강하게 키운다는 이유로 그토록 저를 학대하고 혹독하게 대할 수 있나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엄마가 잘못한 것도 맞고 나도 그걸 방치했으니 잘못이 크다. 하지만 엄마는 자신이 하는 일이 전부 내게 이득이 되리라 믿었다. 계속 밀어붙이면 내가 약해지지 않고 절대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믿었던 거야. 게다가 불안증이나 강박 증세 같은 것도 심했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심지어 너를 미워하는 것처럼 몰아붙이더라도 절대 다시 어릴 때처럼 위험에 빠지게 하지 않으리라며 스스로 다짐했지. 그래서 학대처럼 보이는 행위가 사실은 엄마 입장에선 너를 위해서였다고 잘못된 믿음을 키워왔던 거야 라고 설명하셨죠. 그럼 나에게는 왜 이런 사실을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나요? 라는 제 질문에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엄마가 말하길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키우는 이유를 내가 알면 절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대. 내가 더 망가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지. 사실은 나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모습을 보고 의아했어. 처음엔 병으로 고생했던 너를 살리려는 간절함에서 비롯된 거라 생각했고 난 또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 집안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어. 그래서 엄마와 많이 다투기도 했지. 근데 엄마가 내 말도 전혀 듣질 않더라. 자기가 옳다고만 믿으며 너를 붙들어 맸지. 결국 나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했어.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우리가 한 가장 큰 실수였고 너에게 진정으로 미안하다라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있었다 해도 그 방식이 옳았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아꼈다는 건 믿기 어렵네요.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는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를 그리 때리고 욕하고 무시했던 기억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라고 되물었을 때 아버지는 사실 엄마도 점점 그 강박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너를 대하는 태도가 그냥 과도한 통제와 폭력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야. 애초에 불안감에서 출발한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자기 감정과 스트레스, 생활고 그리고 건강 문제까지 겹쳐서 더욱 맹목적으로 널 몰아붙인 거지. 그래서 항상 미안해했다. 한편으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언젠가 또 큰 병으로 무너질까 봐 두려워했을 거야. 그게 엄마의 잘못된 방식이었고 지금에 와서는 되돌릴 수 없게 되어버렸지만이라는 말로 덧붙이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날 정말로 사랑했을까? 아니면 단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날 억압한 걸까? 어떤 것이 진실이든 내가 받은 상처는 그대로인데 지금 와서 이걸 알게 된다고 뭔가 달라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는 엄마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아마 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을 거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국 너에게서 멀어진 채로 여기까지 왔어. 지금이라도 엄마가 깨어나면 한 번만이라도 진실을 전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할 텐데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약 엄마가 그 모든 행동을 그저 악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싶어서 시작했던 거라면 물론 결과적으로는 폭력과 학대가 되었지만 그 뿌리에 있는 마음은 나를 향한 애틋함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가능성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은 의외로 저를 괴롭히면서도 또 마음 한구석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날 미워한 게 아니라 내게 무언가를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까지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걸 알았으면 나도 좀 다르게 행동했을까? 엄마가 조금이나마 더 일찍 내게 말해줬다면, 아니, 그때 다정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줬다면 우린 이렇게까지 파국을 맞이하진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아쉬움이 몰려왔죠. 다음날 새벽, 엄마가 다시 한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머뭇거렸지만 아버지가 지금이 기회다. 가서 얘기를 해 봐라라고 재촉하셔서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힘겹게 눈을 떠 저를 바라보았고 마스크에 가려져 있지만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절실히 말하고 싶어 하는 듯 엄마는 목이 메인 소리로 내가 와줬구나, 고맙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지금 왜 울고 있지? 엄마가 이렇게 말을 건다고 갑자기 감동받을 내가 아닌데라고 스스로를 비웃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 다 내 탓이다 라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에 차마 독서를 퍼붓거나 이제 와서 뭘 어쩌라는 거냐고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흐느끼면서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아버지에게서 들었어요. 그래도 난 정말 힘들었어 라고 말했죠. 그러자 엄마는 나도 알고 있어. 내가 그동안 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런데 난 널 잃고 싶지 않았어. 어릴 적에 널 살리느라 의사들도 포기할 정도였는데 기적처럼 살아났어. 그래서 내가 더 겁이 났어.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고 널 잃는 게 너무 두려웠어. 그래서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고 잘못했어. 정말이라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니? 라고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와 증오, 그리고 그 모든 원망의 감정이 어느 순간 눈물 속에서 부서져 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시에 엄마는 죽을 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나를 지키려 했고 그것이 왜곡되어 폭력이 되었다. 그건 분명 잘못된 방식이지만 그래도 그 출발점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울면서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 왜 이제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이제야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흐릿해진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며 내가 알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야 사실은 나도 용기가 없었어. 그리고 결국은 너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지. 이제 와서야 사죄한다니 정말 미안하다, 날 용서해줘 라고 말하자 그 순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일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 광경에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엄마가 너무나 가여워 보였습니다. 엄마도 나름대로는 힘들었을 거야. 잘못된 방식으로라도 나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를 너무 몰아붙였고 그걸 되돌릴 기회도 없이 여기까지 온 거야. 그 사이에 엄마도 병이 들고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아왔을 거야. 엄마 안에 쌓인 후회와 죄책감은 얼마나 컸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그토록 제가 미워했던 엄마가 순식간에 어딘가 불쌍하고 애처로운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동시에 내가 좀 더 일찍 엄마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엄마에게도 한 번쯤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더라면 우리 사이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정말로 엄마를 이해하려 하고 용서의 마음까지도 살짝 품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다고 단정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토막토막 쌓여 있던 증오가 사그라드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이 지나고 엄마는 다시 의식이 혼미해졌습니다. 의사는 조금 더 버텨보겠지만 위험한 상태임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제게 건넨 그 용서해 달라는 말이 계속 뇌리를 맴돌아 병실 폭도를 서성이다가 앉아서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야 알게 되었을까? 왜 엄마도 아버지도 나도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지 못했을까? 이제 와서 엄마가 쓰러진 뒤에야 비로소 이런 진실을 알게 되다니 마치 지옥 같은 후회가 저를 덮쳐왔습니다.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몇 주를 더 버티는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나가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그간의 제 태도와는 달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가 깨어나면 내가 다 들어주고 정말 진심으로 엄마에게 사죄받고 나도 미안했다는 말도 전해야지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행히 엄마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식도 온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가끔 의식을 회복하면 저에게 짧은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한층 나약하고 시리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엄마가 싫어요. 왜 그렇게 나를 괴롭혔어요? 라고 소리쳤다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라고 윽박 지르던 분이셨는데 이젠 마치 제 눈치를 보는 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병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걸까? 아니면 원래 엄마 안에도 이런 약하고 부드러운 면이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는 간간히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저를 붙잡고 내가 정말 후회가 많다. 내가 이렇게 자라면서 한 번도 칭찬받지 못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지도 못했을 텐데 그게 다 내 탓이야. 그런데 난 정말로 너를 사랑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야 라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제 어린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무섭게만 대했나요? 왜 날 그렇게 못마땅해 하고 욕하고 때리고 다른 아이들처럼 따뜻하게 대해줄 수는 없었어요. 라고 묻자 엄마는 너무나도 죄스러운 표정으로 처음에는 정말로 내가 어린 시절 알았던 큰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언제나 건강하고 강하게 자라길 바랐어. 그런데 내가 점점 강박처럼 그걸 확대해 해석했어. 학교 성적도 생활 태도도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길 바랐지. 왜냐면 내가 어디 한 군데라도 잘못된 길로 빠지면 다시 그때처럼 내 품에서 사라질까 봐 너무 겁났어. 내가 그 트라우마를 못 이긴 거지라고 힘겹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폭력적이었어요? 칭찬 한 번 없이 아이를 정말 고통스럽게 몰아붙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고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건 나도 모르겠어. 시간이 지날수록 내 방식이 옳은 줄 알았어. 내가 너한테 화를 내고 너를 다그칠수록 내가 더 단단해질 거라고 착각했어. 다른 부모들이 너처럼 어린 아이에게 자유를 주고 칭찬해줘도 나는 그런 게 오히려 해롭다고 생각했어. 아이가 나약해져서 병을 다시 부를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었어. 그게 정말 미친 짓이었는데 그땐 그걸 몰랐어 라며 흐느끼더군요. 저는 숨이 막혀 왔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미친 논리를 믿고 아이를 가혹하게 대할 수 있을까 하는 분노가 다시 솟아오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게 모두 나 때문이라니 내가 어릴 때 그런 병이 없었다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강박을 갖진 않았을까? 아니, 그래도 엄마의 방식은 너무 잘못됐잖아 라는 여러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제 나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날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아니, 내가 죽고 나서도 좋으니 부디 내 마음속의 분노와 상처가 조금이라도 가라앉길 바란다. 나는 정말 널 사랑했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어 라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엄마의 손을 잡은 채 소리내 울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사랑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해준 적 없잖아. 그래서 나는 엄마가 날 혐오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야, 이런 병상에 누워서야 그 말이 너무 늦었잖아 라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살포시 쓰다듬으며 늦어서 미안해.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라고 힘겹게 답했습니다. 이후 저는 어떻게든 엄마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엄마가 내게 준 상처는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데 정말 용서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남아 있었지만 엄마가 조금씩 말해주는 과거의 이야기들은 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가 아주 어릴 때 고열과 경련으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때 의사도 포기하라는 말을 했지만 엄마는 내 손을 놓지 않았어. 날 밤새 병원 폭도에서 기도하고 피도 여러 번 뽑아 헌혈하며 그 와중에 내 건강도 망가졌지. 그래도 오직 너만 살 수 있다면 난 뭐든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살아난 널 볼 때마다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늘 불안했어. 이 아이가 다시 쓰러지면 어쩌지? 하는 공포가 떠나질 않았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널 보호하려고 애썼는데 그게 결국 너를 옥죄고 학대하는 방식이 되어버렸어.
정말 미안하다라는 엄마의 고백을 들으며 그동안 전혀 몰랐던 엄마의 눈물과 절박함이 비로소 상상되었습니다. 엄마도 나를 향한 사랑이 있었구나. 단지 그 방법이 극단적으로 잘못되어 서로를 파괴시켜버렸구나라는 사실이 제 안에 길고 긴 울분 대신 다른 감정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쉽사리 엄마의 모든 행동을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동안은 병실에 들러 엄마를 보면서도 그동안 제게 남긴 정신적인 상흔이 떠올라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점점 약해져 가고 병세가 심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이대로 엄마를 완전히 미워하는 상태로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마침내 저를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준 것 자체가 제가 늘 바라던 한마디였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엄마, 전 엄마를 정말 증오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완벽하게 용서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까지 나를 지키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되고 보니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내가 더 일찍 이걸 알았더라면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라고 솔직하게 제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제 말을 들으며 눈물을 떨구고 그래도 이렇게나마 말할 기회를 줘서 고마워. 내가 이해해 주려 노력한다는 것만으로도 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 난 정말 널 영영 잃어버릴까 봐 무서웠어. 잘못된 방식으로 널 키운 결과가 이런 파국을 낳았고 널 다시 잊는 결과로 이어질 뻔했지만 이제라도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이런 아픈 몸이지만 그걸로도 충분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고 이제는 내가 내게 말해다오. 나 엄마로부터 사랑받았다고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고라고 간절히 바라봤습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엄마가 날 미워한다고 믿었던 내가 정말 엄마의 사랑을 인정할 수 있을까? 그거야말로 나에게 가장 큰 위안이자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결국 저는 엄마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요. 엄마가 날 사랑했다면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꼬여버렸다면 적어도 엄마의 마음만큼은 믿어볼게요. 나도 엄마를 사랑했던 때가 있었을지 모르니까요.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러자 엄마는 흐느끼며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엄마의 곁을 지키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병실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갑작스레 의식이 또 한 번 희미해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이미 몇 번의 위기를 넘겼는데 언제 또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될지 알 수 없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던 엄마지만 막상 그 엄마가 제 앞에서 사라져 간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 엄마를 너무 그리워했던 걸까? 아니, 이건 슬픔이라기보다 그냥 죄책감과 후회가 뒤섞인 감정일지도 몰라. 왜냐하면 나는 엄마가 건강했을 때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 엄마를 진짜로 증오만 해왔으니까라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엄마는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넘기고 의식을 차렸습니다. 의사는 이런 경우는 드물다. 환자분이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깨어나자마자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아가, 내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라며 간신히 숨을 고르셨죠. 저는 조심스레 엄마 옆에 앉았고 엄마는 손을 뻗어 제 얼굴을 만지려 했습니다. 시력이 많이 나빠졌다는 걸 알았기에 저는 엄마의 손을 제 뺨에 갖다 댔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만지면서 처음에 널 낳았을 때 그 작고 여린 아이가 너무 소중해서 정말 내가 죽더라도 널 지키겠다고 다짐했는데 내가 그 다짐에 매달린 나머지 널 파괴해버렸어. 그래도 오늘 내가 내 옆에 있어 주어서 정말 고마워. 이게 내 마지막 순간이라도 나는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다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준 상처가 조금이라도 덜해지길 바랄 뿐이야. 그리고 제발 나를 용서해줘. 아니,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아. 그냥 내 인생은 내가 잘 살아가길 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엄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를 미워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젠 조금 알 것 같아요. 엄마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 했다는 걸. 이제 떠나지 말고 우리 조금만 더 살면서 서로 마음을 달래보자구요라고 했지만 엄마는 이미 숨이 가쁘게 이어지며 눈이 다시 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라고 몇 번이고 불렀지만 엄마는 간신히 제 손을 잡은 채로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의사들이 다시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지만 엄마의 상태는 이미 위중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엄마는 회복되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그 곁을 지키며 엄마의 가쁜 숨소리가 끊기는 순간을 함께 지켜봐야 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저에게 마지막 말까지 전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엄마 이제 와서야 깨달았어요. 엄마를 그렇게까지 미워하는 동안 나도 사실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번만이라도 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주길. 그런데 너무 늦어버렸어요. 엄마가 살아있을 때 난 엄마에게 화내고 증오하는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엄마는 마지막에 용서를 구하려고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버텼던 거였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우린 조금만 더 일찍 이 진실을 마주하지 못했을까요? 이제 엄마는 돌아올 수 없는 대라며 절규했습니다. 그 후로 장례식을 치르며 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엄마의 죽음이 실감나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범람하듯 터져나와 견딜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에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엄마가 사과를 했으니 이젠 원한이 풀려서 속이 시원해야 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한 제가 무심했던 겁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 이제야 알게 됐나, 왜 이 모든 진실이 너무 늦게 밝혀졌나라는 지옥 같은 후회와 슬픔이 저를 잠식해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앉아 있을 때 어린 시절부터의 기억이 몽롱하게 떠오르고 엄마에게 한 번도 받은 적 없던 위로와 칭찬, 그리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서야 받은 사랑의 고백과 사과가 뒤섞여 제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보내고 나니 저는 엄마와의 추억을 서서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가혹했던 일들만 기억했는데 그 와중에도 어렴풋이 따스했던 장면들이 있긴 했습니다. 제가 유치원 시절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엄마가 매일같이 병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엄마는 이런 사람이지, 나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지라는 깨달음이 번개처럼 찾아왔습니다. 엄마를 잃고 난 후 저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엄마와 진솔하게 이야기해봤다면, 엄마가 정말 제게 악의만 있었던 게 아니란 걸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서로에게 상처 입히지 않고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없었나? 라는 생각에 매달려 밤새 울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실감하며 저는 그동안 몰랐던 엄마의 서류나 문서, 옷가방 등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기장처럼 보이는 수첩 하나를 발견했고 거기에 엄마의 혼잣말 같은 기록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이가 열이 올라 걱정이다. 혹시 또 그때처럼 쓰러지면 어쩌나.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데라는 글귀나 오늘 아이가 시험 점수가 안 좋다고 울었다. 난 무섭게 대했지만 사실 내 마음도 너무나 아프다. 나도 안아주고 싶은데 그러면 아이가 나약해질까 봐 두렵다라는 식의 내용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엄마가 강한 엄마라는 가면 뒤에서 실제로는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더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엄마는 그 두려움을 나에게 그대로 투영하여 가혹함으로 드러낸 것이란 생각에 미치자 폭받치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힘들었구나. 엄마도 어쩌면 나보다 더 외로웠구나라는 마음이 든 순간 저는 새로운 슬픔에 잠식되었습니다.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났을 때 저는 비로소 엄마가 평생 짊어지고 있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조금이나마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과하게 통제하고 폭력적으로 대한 이유가 어릴 때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던 제가 다시는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내 방식대로 보호하겠다는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엄마도 자신이 옳은 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마치 건물 모서리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사람을 붙잡듯 사정없이 잡아당겨서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려 했던 심정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건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으며 결국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겼다는 점이지만요. 그렇게 엄마를 떠나보낸 후 저는 한동안 우울감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우리가 화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엄마가 건강할 때 왜 한 번이라도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 하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원망만 하고 밀어냈던 건 아닐까 하는 후회가 지독하게도 날 괴롭혔죠. 엄마가 저를 그토록 학대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보였던 시절엔 이런 후회가 생길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거나 엄마가 내 인생에서 사라져주면 좋겠다라는 독한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 남은 제 마음은 엄청난 회오리 같은 슬픔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도 어리석을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게 평생의 아픔으로 남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심리 상담도 받고 스스로를 치유하려 애썼습니다. 처음엔 엄마에 대한 분노와 미움, 그리고 뒤늦은 진실로 인한 혼란이 제 정신을 지배했습니다. 상담사는 제게 당신은 오래도록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고 그건 명백한 트라우마다. 다만 그 트라우마 뒤에 숨은 부모의 진심을 알게 된 이상 혼란스러운 감정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이제 그 뒤늦은 진실을 통해 부모를 완전히 악마화하는 것도 완전히 미화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그저 있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했지요. 저는 이 조언을 들으며 엄마를 증오했던 과거와 뒤늦게 알게 된 엄마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분명 나에게 끔찍한 상처를 줬고 그건 용서하기 어려운 폭력이었어. 하지만 동시에 엄마는 나를 향한 잘못된 사랑으로 그 행동을 했지. 사랑이 옳은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파국에 이르고 모두가 고통받게 되는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엄마의 존재를 미워하기보다는 그리워하는 쪽으로 감정이 변화했습니다. 엄마가 살아 계셨더라면 이제라도 우리가 좀 더 서로 마음을 알아갔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제 몸 구석구석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엄마는 이미 제 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생을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저에게 조금의 위안이 되는 건 그래도 엄마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서로의 진심을 조금이라도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날 용서해 달라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까지 내내 마음이 복잡했지만 결국 엄마의 손을 붙들고 조금씩 그럴게요. 아직 어렵지만 노력해 볼게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셨죠. 저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눈물이 납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라는 후회와 그래도 마지막엔 사랑을 확인했다라는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랍니다. 엄마가 떠난 뒤 아버지와도 자주 연락을 하며 그간 쌓였던 오해들을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너와 엄마 사이에 끼어들지 못했던 걸 평생 후회한다. 너에게 미안하고 엄마에게도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고백도 받아들이며 이제라도 우린 서로 진솔하게 대화하자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그제야 내가 그동안 받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게 있다면 뭐든 하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결국 엄마가 남긴 후에는 저와 아버지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바라던 건 이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 한편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가끔씩 밤에 잠을 설치며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 엄마가 병상에 쓰러져서야 진실을 알고 마지막에야 조금 화해하는 척했을 뿐 사실 우리 관계는 평생을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끝나버렸잖아. 엄마가 얼마나 큰 후회를 안고 떠났을지 생각하면 미칠 것 같다라는 자책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긴 사연으로 남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혹시라도 자신이 부모님과 극단적으로 틀어지기 직전이라면 조금 더 일찍 서로 대화하고 진심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와 엄마처럼 이제 와서야
깨달은 지옥 같은 후회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라면서요. 지금도 가끔씩 눈을 감으면 엄마의 마지막 눈물과 날 용서해 달라는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를 바라보며 느꼈던 그 불쌍함과 안쓰러움, 그리고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던 마음이 교차해 저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엄마는 분명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 큰 책임을 지셔야 했던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게 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엄마를 온전히 용서하게 될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엄마를 미워했던 기억보다 마지막 순간에 본 엄마의 눈물과 사과, 그리고 그 잠깐의 화해를 더 선명히 기억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통해 제 속마음을 한 겹씩 꺼내 보았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큰 트라우마이자 동시에 너무나 큰 깨달음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를 누구보다 증오했지만 결국은 엄마를 향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제가 참 우습기도 하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늦어버렸고 엄마는 저 세상에 계신걸요. 다만 이 이야기만큼은 누군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방식의 사과일 수도 있고 추모일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 부모와의 갈등으로 힘든 분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 늦은 후회가 찾아오기 전에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대화하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인데요. 엄마, 나는 엄마를 정말로 미워했어요. 그 미움이 너무 깊어서 그만큼 엄마를 사랑하고 싶었지만 사랑받지 못했다고 믿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 마음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사랑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게 날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도 알고, 그래도 엄마는 끝까지 나를 보호하려 했다는 것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우리가 제때 화해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쓰러져서야 알게 된 진실 덕분에 난 조금은 엄마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날 용서해 달라고 한 엄마의 마지막 눈물에 무릎 꿇고 내가 먼저 엄마에게 내가 엄마를 용서할게, 나도 엄마를 이해해 볼게라고 말해야 했는데 결국 그러지 못했던 내가 후회돼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엄마, 나도 엄마를 사랑했어요.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도 눈물이 흐르지만 그건 이제 저 자신을 위한 눈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를 향해 쏟아붓던 증오의 감정은 이제 제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쓰러져 가고 대신 커다란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는 건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겠지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솔직한 마음을 전하셨으면 합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상처받더라도 저처럼 뒤늦은 후회와 절망에 빠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엄마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에서야 비로소 엄마의 사랑을 깨닫고 엄마 역시 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진실을 확인했지만 그 시간은 너무나 짧았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제 긴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런 고백이 누군가에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많은 사연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